안녕하세요. 대구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과학쌤 주예슬입니다. 자, 우리는 과학 시간에 2단원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는 중력과 탄성력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은 이 중단원 1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제를 먼저 보면 용수철이 알려주는 무게라고 적혀 있어요. 용수철은 우리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탄성력이 있다고 배웠었고, 무게의 뜻은 중력의 크기라고 했었죠. 중력의 크기인 무게의 단위는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뉴턴,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 읽었죠. 그러면 이 탄성력을 가진 용수철이 어떻게 중력의 크기인 무게를 잴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저울이 있어요. 이 저울은 야채의 무게나 아니면 고기의 무게를 잴 때 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무게를 자세히 보면 저울 속에 용수철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용수철이 저울 속에 들어있을까요? 이 용수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한번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실험은요, 이 용수철과 그리고 플라스틱 자, 그리고 얘가 이름이 뭘까요? 맞습니다. 추예요. 이 무게를 나타내는 추를 활용해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로 무게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실험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봤다시피 추의 무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용수철의 길이도 점점점 그 늘어나는 길이가 커지게 됩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표에 있는 정보를 그래프에 점을 찍어서 이 점들을 이어보면 실험 결과가 그래프로 나타나겠죠. 추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용수철도 많이 늘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에서 내가 알고 싶은 무게, 내가 알고 싶은 물체를 쟀을 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한 이 정도더라.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그 물체의 무게는 한 여기에 그래프와 닿는 여기 이 정도의 무게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추리할 수 있었던 거죠.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면요, 그 물체의 무게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무게가 2배, 3배가 되면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도 2배, 3배가 된다는 것, 이 부분이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길이가 10cm인 용수철에 20N인 물체를 매달았더니 16cm가 되었대요. 그러면 20N인 추를 매달았더니 몇 cm가 늘어난 거죠? 총 6cm가 늘어난 거네요. 그러면 이때 문제는 그렇다면 무게가 20N이 아니라 10N인 물체를 매달면 용수철의 전체 길이는 몇 cm가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건데 여러분 잠시 일시 정지하고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네, 풀어봤겠죠? 자, 20N인 물체를 매달았더니 6cm가 늘어났다. 그러면 10N인 물체를 매달면 몇 cm가 늘어날까요? 지금 무게가 20N과 10N 2배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러면 늘어난 길이도 2배 적게 늘어날 거예요. 6이 2배 적어지면 몇이 될까요? 6 나누기 2는 3이 되겠죠. 그러면 20N인 물체는 6cm가 늘어났으니까 10N인 물체는 3cm가 늘어나겠다. 그러면 용수철의 전체 길이는 몇 cm가 되겠다? 전체 길이는 13cm가 되겠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나만의 탄성 저울 만들기예요. 우리는 매일 비슷한 양의 밥을 먹어요. 그리고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에게는 매번 비슷한 양의 사료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양을 자주 사용할 때는 그 양을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 있다면 매우 편하겠죠. 내가 자주 사용하는 그 양을 재기 위한 나만의 단위를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탄성 저울을 만드는 것이 과제입니다. 만드는 거, 직접 만드는 거 아니라 설계, 그림으로 설계하는 것까지만 할게요. 아래 보다시피 이거는 이 고양이에게 주는 사료를 직접 만든 거예요.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예시를 보면 이 플라스틱 자, 탄성력을 가진 플라스틱 자를 연결을 해뒀고요. 여기에 종이컵을 달아서 여기에 사료를 넣을 때마다 이 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요걸로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의 단위는 끼로 썼어요. 한 끼, 두 끼, 세 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저울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무 종이나 꺼내서 노트 한 장을 꺼냅니다. 그 다음에 이 네모칸 안에 들어온 이 내용들을 적으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측정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먼저 생각합니다. 나는 이 양을 한번 측정하는 저울을 만들고 싶어 하는 측정하고 싶은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잴 수 있는 단위를 생각해 봅니다. 단위란 뭐 길이를 나타내는 거는 밀리미터도 있고 센티미터도 있고 하죠. 뭐 무게를 나타내는 거는 그램도 있고 킬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단위들처럼 내가 측정하고 싶은 거를 나타낼 수 있는 단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정해보고 두 번째, 이 저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재료는 무슨 성질이 있어야 돼요? 탄성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탄성. 여러분 지난 시간에 네이버 폼에 탄성을 가진 물체들 막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면 뭐 고무줄, 뭐 용수철 등등, 뭐 옆에 플라스틱 자 등등이 있겠죠.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저울을 만들 겁니다. 자, 이 재료들로 내가 생각한 저울은 이런 모양이다 하고 여기 밑에 그림으로 설계를 해주면 됩니다. 내 저울은 이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런 재료를 쓰고 있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아까 봤다시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설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설계도는요. 어디에 올리느냐? 패들렛 링크 주소로 들어와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탄성 저울을 설계를 해서 패들렛에 올려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안녕.